사안이 이제 엄중하고 지금 현재 그 최병 특검과 관련된 문제 무엇보다도 이종호가 등장하면서 네. 완전히 판도가 지금 바뀌어 버렸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주범인 네. 이종호가 김건희와 연결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네. 압박을 행사한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주가 조작 특검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주가 조작이 그 국민들한테 널리 그 인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뭐 좀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 정도.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건 파고 보면은 하나의 그 거대한 카르텔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이 범죄를 매장을 그러니까 이 감추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본 거죠. 네. 네, 그 검찰 쿠데타의 출발점이 저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을 감추기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또 그 고발을 한 최강욱 의원 그러니까 정치인 최강욱하고 기자들을 사실을 왜곡했다. 주가 조작 이런 게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시킨 것이 고발 사주예요.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고발 사주를 통해서 실제 그 사건을 파문어 버리려고 모의를 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그런 시도를 하다가 저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제가 수사 지휘를 내렸고 감찰을 하고 징계 청구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판판이 법기술을 부려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졌던 것이 행정법원의 1심 소송이었죠. 윤석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윤석열 본인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2021년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정치인이 된 윤석열 원고가 그때 패소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몇 달 뒤에 다음 해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돼서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1심 판결을 뒤집는 그런 법기술을 부렸잖아요. 피고 한동훈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 원피고가 짜고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법기술을 활용해서 잘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이후부터 이종호가 전면에 등장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쫄아 있었다. 네, 또는 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네.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살았다라고 확인되는 순간부터 전면에 나서서 이제 그 모의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구명 로비를 벌였던 거예요. 이종호가. 근데 이런 말씀은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사건 전체 얼개를 보니까 이 사건은 세 덩어리가 있다. 첫 번째는 주가 조작 법기술 부려서 빠져나가기. 그것은 김 여사의 사건이에요. 장모 최은순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부인과 처가 쪽의 사건. 이것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돼서 고발 사주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직접적인 의혹은 없단 말이에요. 그 오래된 사건에서. 그런데 그 사건 한 덩어리 하고 그리고 최근의 최상병, 최혜병 사건을 또 수사 외압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경로설 의혹이 있죠. 그 사건하고 그 중간에 이종호가 매개가 된 구명 로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서로 만나는 거죠. 결합이 되는 거죠. 오랜 세월을 두고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제 판도라 상자가 다 열린 거예요. 사람들은 주가 조작은 잘 기억하기도 어렵고 사건 실체를 몰라요.
퇴장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이너 언론 외에는 주요 언론들이 이 보도를 기피를 한 거죠. 회피를 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종호 때문에 이종호의 등장으로 이 부부가 쌍으로 이제 서로 범죄적인 의혹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이제 특검은 최상병 특검에서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범죄의 원인 제공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최순실 박근혜가 저지른 국정농단보다 훨씬 깊숙하고 훨씬 교묘하고 실제 그 수사 외압이나 또는 직접 수사 지휘권을 활용을 해서 오래도록 이 사건들을 감춰왔기 때문에 검찰총장 하던 검찰총장 시절 했던 버릇 그대로 대통령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종호의 등장이 결국 우리가 잘 모르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이제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권의 종말과 이어질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을 했던 주범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대담하게 국정농단에 준하는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는데 전면에 나서서 로비를 하는 그 행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제 그 윤석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상고를 안 함으로써 그냥 이제 기록이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이제 그 소송 기록들은 나중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도 법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그 법적 시스템, 뭐 공수처면 공수처, 법원이면 법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이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끔 사법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종호의 등장으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바로 탄핵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